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선배님께서 좋은 사진하고 글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진은 꼭 감스님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꼬마 아가씨가 너무 예쁘죠? Have a nice day. 언제나 웃는 날 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금 크게 확대해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을까요? 너무 이 콧끝도 올라가면서 너무 언제나 웃는 날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공포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당신이 2만 달러에 산 집을 누가 다음날 1만 5천 달러에 사겠다고 한다면 그걸 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내 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스님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 높은 금액에서 내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고, 또 지금 아무도 내 집 장만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이야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감사 스마일이 구독자가 17,000명이 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돌파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17,002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독자가 빨리빨리 늘기를 갖다 솔직한 마음은 빨리빨리 늘어서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100만 유튜버가 돼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꾸준함으로 해서 감사 스마일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보답을 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이야기 있잖아요. 오윤섭님의 부동산 가치투자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희 찐팬,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읽고 싶은 분 선착순 10명을 갖다가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11분이 신청을 해서 제가 한 분까지 더해서 11분 명단을 했는데 아직 한 분이 답을 안 주셔요. 근데 제가 이 김순정님의 연락처를 모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침 방송 김순정님께서 들으시면 꼭 책 받으실 주소하고 연락처를 꼭 저에게 보내주셔야지만 발송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께 그 순서가 넘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 중에서 감사 스마일에게 후원 또는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제가 횟수에 제한 없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이라든지 인생 상담까지 제가 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감사 스마일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또 어제 제가 17,000명이 돌파된 지 어떻게 알았는지 원앤원북스에서 부동산 마법학교라는 서동원님과 윤나겸님께서 이제 이런 부동산 책을 갖다가 출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명 감사 스마일 투자 이벤트로 해서 10분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이 책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부동산 마법학교라는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영상을 갖다가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투자 이벤트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제가 원앤원북스에 또 항상 저에게 이제 협찬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이 오윤섭님 책이 원앤원북스에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원앤원북스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제가 책을 구매해서 이제 저희 찐팬분들께 지금 드리는 거고, 마법학교는 제가 이제 협찬 받아가지고 드린다는 그 이야기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창릉천 벚꽃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피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제 점심 먹고 한 바퀴 돌면서 멋진 창릉천 변에 있는 벚꽃나무를 담았습니다. 아마 오늘,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이제 아주 피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제 또 떨어지는 꽃잎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뭐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창릉천에 연인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나오시게 되면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예년보다 조금 늦게 피긴 했지만 벚꽃이 창릉천변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꼭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들리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딸은 안 돼. 요즘 애들은 너무 결혼을 안 하려 그래. 나 땐 단칸방에서 잘만 살았거든. 그런데 선생님, 따님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 원룸 살잖아. 절대 안 돼. 라는 이 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또 갖게 되네요. 네, 감자 스마일도 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 딸을 갖다가 원하는 남자가 딸을 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가 들까? 또 남자의 또 직업을 또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둘이서 사랑만 한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감스님들 중에서 자녀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든지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또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어차피 각자의 인생이고 각자가 또 선택한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감사 스마일이 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셨겠지만 윤영근 대표 변리사님 그 사무실에 뱅뱅 사거리 옆에 있는 독립빌딩에 제가 방문을 해서 감사 스마일이 간다라는 코너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감사 스마일이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했었다는 것에 제 스스로가 위안을 또 삼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관련해가지고 창업자라든지 사업을 갖다 하시는 분들께 나는 지식재산권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영상을 갖다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조금 약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또 저는 항상 이런 적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또 챙겨서 방송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스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송을 빌어서 또 조금 홍보의 이야기를 드리면, 감사 스마일하고 같이 영상을 갖다가 또 찍고 싶거나 또 나의 또 직업을 또 홍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이제 삼성 미소부동산이 아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라는 곳에 가서 저만의 이제 유튜브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제 여기 보시게 되면, 더보기에 보시게 되면 아래에 부동산 내 집 마련 투자처 궁금한 여기 상담했을 때는 유료 상담이나 이야기 드렸지만, 출연 신청이라든지 제휴 및 광고 문의는 언제든지 이 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 상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고양시의 대곡역에서 고양역으로 이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접해 듣고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칭 변경을 이번 달에 꼭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이제 관건이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대곡역이 아닌 고양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새로운 역명을 고양역, 수원역, 용인역 다 있어요. 광명역, 이렇게 어떤 도시의 그런
가장 중심인 그런 시 명칭이 들어가 있는 역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고양역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고양시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고양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덕양구를 산다고 하면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고양시보다 일산을 이야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역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대곡역이 이제 펜타 역세권으로 또 이제 GTX-A라든지 교외선까지 들어오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핵심 교통 요충지로 이제 거듭나기 때문에 저는 대곡역보다는 고양역으로 해가지고 명칭이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도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고양역이 대곡역보다는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 지명위원회를 열고 역명 개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제가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GTX-A라든지 교외선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5개 펜타 역세권이 서울역이라든지 왕십리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정말 강남역도 신분당선하고 2호선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정도나 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실제로 5개 펜타 역세권이 그렇게 수도권에 많지 않은데 대곡역이라는 이 명칭보다는 고양역으로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고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8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고양시를 몰라서,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 고양시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의정부시가 더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고양역으로 꼭 명칭이 변경되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도경제 대곡역 GTX까지 5개 노선 분속 150m 엘리베이터로 환승시간 줄여, 제가 다른 데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대곡역에서 지상 2층에서 지하 7층까지 내려가는데 3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하 7층에서 지상 2층까지 20초밖에 걸리지 않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6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또 확인해 봤더니 대곡역만 유일하게 지금 고속 엘리베이터가 지금 운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이라든지 연신내역은 20초 이상, 한 40초에서 45초 사이가 아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대곡역만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봤더니 1분에 15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분당 속도가 150m로 해가지고 정말 엄청 빠르다는 말씀 드리면서 GTX-A 2단계 구간인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누적 승객 200만 명을 넘기면서 다시 한번 GTX-A 2단계 서울 운정중앙역 북부 구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게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고, 27년에 분명한 거는 2호선 연결 통로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적자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SG 시행사에게 서울시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적자 보존을 정부에서 지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2호선 연결로 해가지고 빨리 될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통되기 전에 대곡역의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환승통로의 병목 현상 때문에 많이 이게 안전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뚜껑을 열고 직접 개통하고 난 다음을 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기후에 좀 그쳤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양승강장을 잇는 환승통로뿐만 아니라 대합실로 올라가는 이런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좀 좁아가지고 불편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안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대심도 승강장까지 가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서해선하고 교외선하고 3호선에 그런 환승을 갖다가 다
그 환승 통로를 다 다원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선 가는 방향, 서해선이랑 경인중앙선 가는 방향, 3호선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 다르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더 쓴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두 역사가 지상 2층에서 또 이어지게 되고요. 전체 역사는 총 지하 8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인데 3호선 및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서해선 승강장은 지상 2층, 또 교회선 승강장은 지상 1층, GTX-A 승강장은 지하 8층 대심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대곡역에 가가지고 사람들 타는 모습이라든지 또 3호선 연결 통로라든지 경의중앙선에서 서해선으로 나오는 연결 통로까지 다 이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환승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곡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 그리고 저기 부천 그다음에 김포 이쪽에서도 지금 서해선을 이용해서 많이 오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이 배차 간격도 이제 지금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더 나가서 저는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를 가게 될 경우에는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파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곡역을 갖다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역의 이제 명칭도 고양역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지식융합단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갖춰질 예정이다 보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갈아타는 곳들이 파널리하게 지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 또 안내에 따라서 또 이용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T자 통로 바로 건너편은 기존 환승 통로고 지난해까지 이 통로가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서해선 간 유일한 환승 길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분산 효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두 통로가 이렇게 가벽과 펜스에 구분되다가 양 끝에서 개찰구를 경계로 연결됐는데 이제 이것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하게 좀 편리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역 역사 변경뿐만 아니라 역명을 이름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대곡역 주차장 이용하는 것들도 조금 편리하게 그다음 요금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GTX-A 대곡역 앞으로 고양역이 될 이곳을 갖다가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곡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역사 옆에 GTX-A 역사가 들어서면서 두 역사를 세 지점에서 곧바로 연결하도록 만들었고 또 중앙에 고속 엘리베이터라든지 양 끝에 3호선과 경의중앙 서해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오갈 수 있게 지금 그러니까 오갈 수 있게 지금 잘 이렇게 역사를 갖다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대곡역 개통되기 전에는 조금 안전 문제라든지 한꺼번에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몰리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개통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그래도 개선 사항을 갖다 내놨고 더 나가서 또 고속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유일하게 대곡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환승 시간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이런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뭐 킨텍스라든지 운정중앙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연신내역도 뭐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이면서 저는 고양시 대곡역보다는 고양역으로 해서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역명도 고양역으로 명칭 변경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의 발전을 갖다가 염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또 고양시는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직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각해서 더 나가서 이제 GTX-A라든지 이런 교통 그다음에 도로망들이 더 확충되게 되면 일자리까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갖지 마시고 저는 고양시의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북한산, 한강 그리고 서울과 견줄 수 없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녹지라든지 이런 주변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말 꼭 상릉천 벚꽃을 보러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시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